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연방사형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그 대통령 각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서 발표한 관련 자료, 그 팩트시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왜 이런 지시가 나왔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특히 요즘 DC 범죄 상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하고 워싱턴 DC 연방 검사에게 직접 대통령 각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 대통령 각서 프레지덴셜 메모랜덤이라는 형식 자체가 좀 중요해요. 이게 행정명령이랑 비슷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주로 특정 부처 수장에게 직접 이렇게 해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때 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랑 DC 연방검사한테 딱 집어서 지시를 내린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근데 그 지시 내용이 상당히 좀 단호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증거랑 사실이 뒷받침되면 워싱턴 DC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절한 사건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력하죠. 그냥 고려해보라는 수준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사형을 구형하라는 그런 압박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DC 안에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최대한 확보해라 이런 주문도 했어요. 이건 DC 자체 사법 시스템보다는 연방 차원에서 이걸 직접 다루겠다 이런 의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백악관 자료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목표는 그거죠. 수도에서 벌어지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막고 또 엄하게 처벌하겠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은 아니에요. 자료에서를 다시 언급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에요. 연방 사형 집행의 적절한 복원을 위한 행정명령 41645 거기에 서명한 적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각서는 그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특히 수도 워싱턴 DC에 딱 초점을 맞춘 좀 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취임 초부터 연방 차원의 사용 집행에는 관심이 있었던 건데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딱 워싱턴 DC를 집어서 이렇게 강한 지시를 내렸을까요?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 배경으로 백악관 자료는 워싱턴 DC 상황을 범죄 비상사태, 크라임 이머전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상당히 신박하게 본다는 거죠. 범죄 비상사태요. 네. 그러면서 자료는 DC 시정부의 소위 관대한 정책들, lenient policies, 이것 때문에 이런 비상사태가 왔고 이게 뭐 주민이나 방문객은 물론이고 연방정부 운영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관대한 정책이라 상당히 좀 비판적인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건지는 자료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 같은 것도 제시가 됐을 텐데요. 자료에서 뭐 특정 정책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최근 몇 년간 DC에서 논의됐거나 시행됐던 형사사법 개혁 관련 조치들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2024년 DC의 살인율 통계를 제시합니다. 주민 10만 명당 27.3명이라는 수치예요. 10만 명당 27.3명.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바로 오진 않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비교 수치를 같이 줍니다. 이 27.3명이라는 게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도시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살인율이래요. 네 번째요? 와. 네. 뉴욕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6배 수준이고요. 애틀란타나 시카고, 심지어 예전에 강력범죄로 좀 악명 높았던 캘리포니아 콤튼보다도 높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통해서 DC 치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부각하고 이번 사형 집행 강화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좀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통계 수치 자체는 분명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통계만 가지고 관대한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그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관대한 정책이랑 높은 범죄율을 나란히 보여주는 식인가요? 자료는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보다는요. 관대한 정책 때문에 범죄가 늘었다. 이런 주장을 좀 강하게 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하고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상세하게 제시한다기보다는 높은 범죄율이라는 현상을 딱 보여주고 그 원인을 특정 정책 탓으로 돌리는 그런 논리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DC의 높은 범죄율을 딱 문제 삼으면서 그 해결책으로 연방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겠다. 특히 사형 집행 강화 카드를 꺼내든 거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조치가 단순히 디스 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 이걸 넘어서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된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구호랑 같이 특히 워싱턴 DC를 영광스럽게 복원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공언을 해왔어요. 자료에도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2021년에 퇴임하고 처음 DC 방문했을 때 도시의 오물과 부패 이런 걸 한탄했다는 발언도 있었고 나중에는 더 직접적으로 끔찍하게 운영되는 수도 워싱턴 DC를 인수해서 청소하고 개조하고 재건축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그때 인수한다는 표현까지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워싱턴 DC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또 연방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기조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었어요. 이번 사형 집행 강화 지시는 그 퍼즐의 가장 최근 조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백악관 자료에서도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3월에 워싱턴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 이걸 구성했어요. 여기에는 연방 차원에서 법 집행력을 더 강화하고 도시 기반 시설도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포함됐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직접 나서서 DC의 물리적인 환경, 또 치안 환경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예요. 태스크포스 구성, 연방 차원에서 직접 나서는 거군요.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 지난 8월에 있었어요. 주 방위군 동원 가능성도 시사하고 DC 자치법 있잖아요. 홈룰법, 홈룰 액트. 그 법의 특정 조항 제740조를 활용해서 DC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홈룰법이요? 그게 DC 자치권 관련 법인데 그 법의 특정 조항을 활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워싱턴 DC는 다른 주 스테이트랑은 좀 다르잖아요. 연방의회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서 제한적인 자치권, 즉 홈룰을 누리고 있거든요. 홈룰법이 바로 이 자치권의 근거가 되는 법인데 제740조는 특정 비상 상황 같은 때 연방 정부가 DC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어요. 아, 그런 조항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조항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면 연방 정부가 DC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DC 자치권 문제는 오랫동안 좀 논쟁적인 이슈였는데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치안 문제를 넘어서서 DC의 운영 구조 자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영향력 확대, 이런 걸 시사하는 움직임이었네요. 또 다른 조치도 있었나요? 네, 바로 지난 8월 말에요. 워싱턴 DC에서 소위 현금 없는 보석제도 있잖아요. 이걸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 그 뉴스도 본 것 같아요. 네, 이 제도가 원래 취지는 피의자 재력이랑 상관없이 석방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건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범죄 용의자들을 너무 쉽게 풀어줘서 결과적으로 치안 불안을 더 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행정명령은 바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해서 범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기조를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태스크포스 구성하고 홈룰법 활용 가능성 내비치고 현금 없는 보석 폐지하고 그리고 이번에 연방 사형 집행 강화 지시까지 와, 최근 몇 달 사이에 DC를 향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치들이 정말 어떤 일련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개별 조치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걸 쭉 연결해서 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이죠. 워싱턴 DC의 높은 범죄율을 명분으로 삼아서 도시 운영 방식이나 치안 유지 방식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력, 또 개입 수준을 높이려는 일관된 흐름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번 사형 집행 강화 지시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가장 강력하고
또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표면적으로는 워싱턴 DC의 심각한 범죄 상황, 특히 그 높은 살인율하고 소위 관대한 정책,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 차원에서 사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처벌까지 포함해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겠다. 이걸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여러 단서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이 사형 집행 강화 지시라는 게 단순히 범죄율 통계에 대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구조적인 문제요? 네. 즉 워싱턴 DC라는 미국의 수도이자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의 운영 방향이나 치안 문제 전반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더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정상화하려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정치적 기획의 일부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일련의 조치들이 다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단순히 사형제 자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연방정부하고 수도 DC의 관계 설정이라는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지시가 앞으로 DC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DC 주민들의 일상이나 도시의 사법 시스템 운용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 DC의 자치권, 즉 홈룰 문제와는 또 어떤 식으로 충돌하거나 영향을 주고받게 될지 그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악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내 연방 사형 집행 강화 지시라는 상당히 뜨거운 소식을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DC의 심각한 범죄 상황에 대한 진단도 있었지만 동시에 수도를 다시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더 큰 정치적 목표와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요, 전적으로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백악관 자료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저희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에 담긴 정보하고 그 맥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사례는 연방정부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서 해당 도시의 사법정책이나 치안 유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건 필연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하고 지방자치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에요. 연방정부의 역할과 도시 자체의 자치권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특히 치안 확립이라는 중요한 가치하고 또 민주적 자치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DC에만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 답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게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